안녕하세요. 710 부동산 대책, 생색내기, 간보기, 혼란주기, 때려잡기 4가지 테마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다주택자 빨리 처분하라는 거고요. 적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6.17 대책 이후로 우리가 진짜 적폐냐 이런 논란도 많았지만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잘한 점도 분명히 있긴 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떠나는 영상을 거의 만들지는 않는데 지금 부동산 대책이 너무 혼돈기예요. 이번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대응에 비해서는 부동산 대책만큼은 굉장히 좀 혼돈을 주고 있지 않느냐, 안정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다소 거슬렸다면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좀 빠르게 갈게요. 자, 4가지 테마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전월세 자금의 지원을 확대해줍니다. 청년층 포함해서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해주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집 마련은커녕 월세집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매우 긍정적인 대책이다.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는 전방위적으로 더욱 많은 세수를 가지고 확대해서 청년들이 주거생활을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더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규제 지역에 LTV DTI를 10% 우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무주택 세대주만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데 이 두 부분도 긍정적이죠. LTV DTI를 10%포인트 가산을 해주면 주택담보대출이 10% 정도 포인트 가산이 돼서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규제로 묶고 풀어지지 않고 숨도 못 쉬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주택자들에게 규제 지역이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2가지 정책은 지지하고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 아닌가, 칭찬해주고 싶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적극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이 청년층의 전월세 자금 지원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대출 대상이 그 보증금이 1억은 이상이 돼야지 수도권에서 어디 1억에 뭐 월세 3, 40, 50 뭐 이렇게 생활을 하지 월세 보증금 7천만 원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현실화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많이 확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리도 인하해주고요. 자, 이제 정부가 바라보는 적폐의 관점에서 이번 정책을 4가지 테마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생색내기, 두 번째 간보기, 세 번째 혼란주기, 4번째 때려잡기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생색내기입니다. 자, 현재 부동산 집값 상승으로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수도권 지역입니다. 6.17 대책도 수도권에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죠. 근데 지금 수도권에 4억 원이에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1억 5천만 원 이하 100% 감면. 지금 1억 5천만 원 이하 분양 주택 아파트가 있나요? 수도권에요? 있긴 하겠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4억 원 미만도 거의 가뭄에 콩나듯 있어요. 50% 감면해 준다는데 이건 생색내기예요.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지금 분양가 5억 미만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서울은 전멸일 거예요. 서울은 아예 없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뭐 처음부터 뭐 우리가 세제를 혜택을 준다, 세수를 줄여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한다고는 얘기했는데 이게 10월 논이라고만 해놨어요. 앞으로 때려잡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때려잡을 때는 날짜까지 지정을 해주지만 세수를 줄이는 거, 내가 받을 돈을 덜 받겠다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논이에요. 논이. 그러니까 이건 생색내기예요. 때려잡을 때 확실히 때려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때려잡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풀어줄게, 서민들은 얘기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를 얘기하지만 이건 논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론 간보기를 하겠죠.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아마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많이 인하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 많이 넣으세요. 서민분들은 민원을 지금 낼 때입니다. 자, 생색내기 두 번째,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얘기했죠. 잔금대출 규제, 그동안 지금 논란이 6월 17일 이후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중도금 잔금대출에 대해서 엄청 소급 적용이니 위헌이니 나가서 농성도 하고 여론이 악화되고 부동산 혼돈 시기가 오니까 이제서야 약간 생색내는 것처럼 기존 대출 규제를 적용해준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도 이런 식으로 여론이 안 좋아지면 아마 내려두고 아니면 그냥 몰래 쓱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덜 받고 싶은 사람은 사람이든 정부든 아무도 없거든요. 자,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해준다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소급 적용은 원래 위헌이에요. 애초에 이게 당연한 건데 이걸 마치 생색내는 것처럼 아 그래 우리가 그냥 너네가 반발하니까 저 예전처럼 적용을 해줄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생색내기죠. 신작 처음부터 이렇게 발표했으면 됐을 걸 한참 간보다가 시장 혼선이 계속되고 반발 농성이 계속되다가 뒤늦게 생색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긴장을 풀지 마시고 계속 한번 지켜보세요. 또 어떻게 정부가, 이번 정부는 부동산 대책만큼은 정말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생색내기 세 번째,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생색을 청년들한테 내줬어요. 문제는요, 40대 50대 무주택자들도 많고 굉장히 아직까지도 서민들로 사는 40, 50대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역차별이 갈 수 있는 생색내기를 했습니다. 청년, 갓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 부부 간에는 편중되게 이득을 보는 정책이에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를 하는데 국민주택은 25%까지 확대하고 민간택지는 7%를 새롭게 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생애 최초는 사실 청년들, 20대, 30대 청년들, 특히 30대겠죠. 30대 청년들에게는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빌라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구입한 이력이 없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40, 50대 정도 되면은 뭐 도생이라든지
이 빌라를 어느 정도 구입을 해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생애 최초가 안 되거든요. 이거 배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는 말 그대로 청년층이고 생애 최초는 또 청년층이 또 수혜를 가져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40대 이상의 중장년 무주택자들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내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를 넣을 경우 상기 신도시 및 기타 신규청에서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민영주택도 7%가 생애 최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30대 분들이 유리하고 40, 50대 분들은 민영주택으로 무주택자로서 청약 당첨, 상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당첨되기가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률은 더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청약제도를 바꿀 거면 신혼부부 가점제부터 바꿔야 돼요. 혼인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점이 줄어듭니다. 지금 가점제는요. 이건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막 결혼을 막 늦추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 기간이 늘어가면서 신혼 특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막 조급해집니다. 이런 걸 고쳐야지. 이런 배율 비분에 있어서 연령대의 약간의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청년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파주운정 A23BL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뀔 거예요. GTX 초역세 부지도 이렇게 민연주택이 나온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들어간다. A23 준비하셨던 분들 민연주택도 이제 보실 때가 온 겁니다. 자, 두 번째 간보기 30만호제의 나머지 47만호에 대한 얘기는 지금 되게 뜬구름 잡고 있어요. 수도권 30만호 이전부터 추진됐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서 21년 사전청약 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 물량이 원래는 9,000호 정도 됐어요. 제 과거 영상 보면 이렇게 그림도 있습니다. 어디가 30만호고 어디가 9,000호 정도가 예상된다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카드 뉴스로 하나 넣어드릴게요. 사전청약제도에 대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문제는 여기 이렇게 쑥 집어넣어놨어요. 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다. 이거는 2020년 5월 6일 발표에서도 77만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확보를 했대요. 이미 77만호를 확보를 했다고 하지만 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보면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딘지 44만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뭐 용산 재개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딘지 간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4기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수도권 77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4기 신도시가 충분히 필요하다. 아마 4기 신도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해서 정부가 부랴부랴 또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여론을 지금 간을 보는 겁니다. 근데 4기 신도시 아니면 도대체 이 나머지 47만호를 어디서 지금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77만호, 44만호의 그 행방은 이게 44만호가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창릉 신도시가 지금 38,000호잖아요. 그리고 판교 신도시는 29,000호예요. 신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규모가 지금 2만 5천 세대, 뭐 4만 세대, 3만 세대 이렇단 말이에요. 44만호 도대체 어디죠? 4기 신도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얘기가 지금 빠져 있어요. 얼마 전에 그린벨트 해제 강남 내곡 세곡동 한번 지금 주목해 보세요.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만들 건데 내곡동 서초 포레스타나 내곡동 아파트 서초 세곡동 이야기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 강남권 주목할 때입니다. 자, 세 번째로 혼란주기 시행일자 적용기준 안 알려줌. 취득세를 지금 무려 2주택을 8%, 3, 4주택을 12%로 인상하겠다고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실소유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언제부터 적용되고 누구까지 적용을 하는 것인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혼란을 주는 거죠. 지난번 잔금 대출의 그 중도금 대출 이런 부분이랑 똑같아요. 일시대 2주택자들이나 현재 기존 6.17 대책 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취득세 적용은 벌써부터 분양권 보유자들이랑 일시적 2주택 뭐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죠. 또 당연히 소급하지 않는 게 정상 멘트인데 또 멘트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혼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는 확실한 때려잡기입니다. 양도소득세고요. 양도소득세는 지금 유튜브나 언론이나 아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냥 단기간에 이제 시세 차익을 보려고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2주택 분양권을 뭐 매수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세금으로 다 갖다 바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투자를 완전 봉쇄하고 갭투자와의 전쟁, 다주택자를 적폐로 보잖아요. 이걸 확실히 지금 실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 유예 권한을 줬어요. 확실히 이제 다 처분할 거 처분해라. 이제는 세금으로 다 걷어들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강력합니다. 이제는 다주택자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현금 보유력이 높은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조세 저항,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싫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보기 때문에 호환 때려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는 엄청 지금 정부를 까는 부분이죠. 도표까지 아주 상세히 뉴스들이 많으니까 한번 상세히 보세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종부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조세저항이 오는 건 당연한 거고 다주택자들 중에 현금 부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좀 걱정스러운 점은 이렇게 확실히 때려잡고 있는데 적폐라고 확실히 몰아세우고 이렇게 때려잡으면 반발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었는데 문제는 조세저항이 전세값 상승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부자들은 껐떡하지도 않아요. 부자들이 이 조세저항 세수가 오른 것을 어떻게 전가하느냐. 결국에는 서민들에게 역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폭등하거나 월세 매물만 나오는 전세 풍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시장에 영향력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돼요. 네 번째 때려잡기 임대사업자 혜택 실질적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내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어떻게 운영을 해보겠다, 세제 혜택을 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임대차 3법이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이거는 임대차 3법은 무조건 통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가 된다는 얘기겠죠.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요게 포인트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에 플러스 2년에 무조건 더 살겠다고 하면 그냥 살게 해주는 물론 예외 조항이 있겠지만요. 요거와 전월세 상한제 5% 요게 맞물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단기임대,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요거랑 거의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차 3법은 통과되는데 3년 전에는 분명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독려하고 장려했어요. 세제 혜택을 준다고요. 지금은 그게 지금 다주택자를 양선한 대책이 되었다고 엄청 욕을 먹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건데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들였어요. 임대사업자들을요. 끌어놓고 이제 와서는 폐지를 한다.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년 전 지금까지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임대사업 기간 내에는 기존에 했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잔여 임대사업자 기간까지는 다 혜택을 그대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임대사업자를 자진해서 말소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고 해요. 얘도 페널티 없이 등록 말소 가능하고 주택 처분도 가능하게 해준다. 임대사업자를 하면 주택 처분을 못하게 했었거든요. 새로 열어준 거죠. 결론은 임대사업자 없애고 혜택 없앤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3법은 통과시키겠다. 이 얘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주말에 그냥 아침에 일찍 나와서 간단히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백지로 해놓은 이유는 이번 정부는 정말 혼돈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이 정말 눈앞이 깜깜이 보일 정도로 혼선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내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정부가 가져가는 지금 테마는 굉장히 혼동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히 팩트 체크를 하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신중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부동산 대책 영상들 다른 유튜브 전문가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들의 영상도 꾸준히 보시고 언론 보도도 보시고 다양한 소통하시면서 현명한 내 집 마련 그리고 주택 처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분양권 가지신 분들 양도소득세 지금 계산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